분명히 여기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거예요. 찾고 있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. 늘 그 자리에 있던 것. 리모컨, 열쇠, 아니면 어제까지 분명 거기 꽂혀 있던 책 한 권. 그런데 누군가가 쓰고 다른 데 놓은 거예요. 아마 그 사람은 자기가 그랬다는 걸 기억도 못할 거예요. 별일 아닌 것 같죠? 그런데 하필 그걸 지금 바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별일이 아니지가 않아요. 오늘 은유제에서 딱 그런 일이 있었어요.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계속 함께 해주세요. 오늘 아침 손님 한 분이 오셨어요. 문을 열자마자 곧장 만화책 서가로 가셨어요. 아마 읽고 계시던 시리즈가 있었나 봐요. 10권, 11권, 12권, 13권. 그러다 14권 자리에서 손이 멈추셨어요. 14권이 없었어요. 1권부터 15권까지는 다 있는데 딱 14권만 빠져 있었어요. 책이 빠진 자리는 금방 알아요. 양옆에 있던 책이 살짝 기울어지거든요. 서로 기대고 있던 책 하나가 빠지면 나머지가 흔들려요. 손님이 카운터로 오셔서 물으셨어요. 혹시 이 시리즈 14권이 어디 있는지 아시냐고요. 할머니가 서가를 확인하러 가셨어요. 저도 따라갔고요. 은유제가 아주 큰 책방은 아니지만 책은 정말 많거든요. 한 권이 엉뚱한 자리에 꽂히면 그 책을 찾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해요. 2만 권도 넘는 책들 사이에 한 권이 숨어버리는 거니까요. 할머니가 서가 사이를 돌아다니셨어요. 저도 책들을 하나하나 살폈어요. 그렇게 한참을 책을 찾으러 다녔어요. 그런데 그 책은 만화책 서가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발견했어요. 요리책이랑 에세이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. 누가 봐도 그 자리에 원래 자리가 아닌 건 알았을 거예요. 누군가가 읽다가 제자리에 안 놓고 그냥 아무데나 꽂은 거예요. 할머니가 그 책 14권을 손님에게 건네드렸어요. 손님이 웃으시면서 고맙다고 하셨어요. 오늘은 그나마 운이 좋았어요. 항상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할머니가 서가를 다시 정리하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. 지난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. 시리즈물 한 권이 사라졌는데 1시간을 넘게 찾아도 안 나왔대요. 하필 그 책을 보러 오신 손님이 꽤 멀리서 오신 분이었대요. 시간을 내서 일부러 오셨던 거래요. 그런데 그 손님에게 결국 오늘은 못 찾았다고 다시 오셔야겠다고 말씀드려야 했대요. 그 손님이 괜찮다고 하셨대요. 괜찮다고. 다음에 올게요 라고. 근데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 손님이 언제 또 올 수 있을지 모르는 거라고요. 멀리서 시간 내서 오신 분이니까요. 다음이 언제인지 오시긴 할 건지.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엉뚱한 자리에 책을 꽂고 간 그 사람을 생각했어요. 그 사람은 아마 별 생각 없었을 거예요. 바빴을 수도 있고 제자리를 몰랐을 수도 있고 그냥 귀찮았을 수도 있어요. 그 사람의 이유가 뭐였든 1분, 길어야 5분이면 끝났을 일이에요. 원래 자리에 다시 꽂거나 원래 자리가 어딘지 기억이 나지 않으면 카운터에 부탁하는 일이요. 근데 그 1분을 쓰지 않은 거예요. 그 사람이 아낀 1분이 오늘 할머니와 그 책을 찾는 손님의 1시간이 됐어요. 그리고 멀리서 일부러 오신 손님의 언제 올 수 있을지 모를 시간이 되기도 했고요. 할머니가 차를 내오시면서 천천히 말씀하셨어요. 할머니는 제가 할머니나 손님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. 어쩌면 그냥 혼자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요. 한스 요나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. 내 행동의 결과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내가 다 알 수는 없다고. 그런데 요나스가 말한 건 모르니까 괜찮다가 아니래요. 모르니까 더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래요. 할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.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라는 거래요. 내가 한 행동이 어디까지 가서 닿을지 모르니까요. 모르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모르니까 더 신중해져야 한다는 거래요.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까 그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어요. 책을 아무데나 꽂고 간 사람,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. 자기가 꽂은 그 책 때문에 그 책을 보려고 멀리서 온 손님이 그냥 돌아가야 했다는 걸. 다음에 언제 올 수 있을지 모르는 채로요. 그렇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. 그런데 몰랐다는 게 아무 일도 아닌 걸 뜻하지는 않잖아요. 그런데요, 저는 거기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. 그 사람이 책을 아무데나 꽂은 이유, 아마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. 바쁘게 나가야 해서 제자리를 찾아 꽂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. 그 덕분에 그 사람은 시간을 아낄 수 있었겠지만 그 사람이 안 쓴 시간을 다른 사람이 쓰게 된 거예요.
할머니가 1시간을 찾아 헤맸고 손님이 기다렸고 멀리서 온 손님은 그냥 돌아가야 했어요. 내가 아끼려고 한 시간을 내가 아닌 사람이 대신 쓰게 되는 거예요. 할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. 옛날에 공자가 한 말이 있단다. 기소불욕 물시어인.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뜻이래요. 할머니가 잠깐 뜸을 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. 보통은 이 말을 내가 싫은 걸 남한테 하지 마라 라고 해석하는데 오늘 일을 보니까 조금 다르게 읽히는 것 같기도 하다고요. 내가 원하지 않는 것, 그게 뭐냐면 시간을 허투루 뺏기는 거잖아요. 물건을 찾아 헤매는 거, 기다리는 거, 그냥 돌아가는 거, 아무도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. 그런데 자기는 그런 걸 원하지 않으면서 내 행동으로 다른 사람한테 그걸 떠안기고 있는 거래요. 내가 피하고 싶은 불편을 남한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.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. 저는 할머니의 그 말에서 잠시 생각이 멈췄어요. 내가 피하고 싶은 불편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있다. 그게 꼭 책 이야기만은 아니잖아요. 귀찮아서 미룬 일이 다음 사람의 급한 일이 되는 거. 내가 대충 한 일이 누군가의 처음부터 다시가 되어버리는 거. 내가 아낀 일분이 누군가의 1시간이 되는 거. 요나스의 말처럼 내 행동이 어디까지 가서 닿을지 나는 몰라요. 근데 모른다고 해서 닿지 않는 게 아니에요.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. 그리고 공자의 말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바로 그 결과를 내가 만들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.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. 솔직히 저도 그런 적 있어요. 귀찮아서 바빠서 나 하나쯤이야, 이번 한 번쯤이야 하고 대충 한 적. 그때 제가 넘긴 불편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모르거든요. 모르니까 저한테는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. 그런데 그게 누군가한테는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. 저랑 할머니가 한참 책을 찾으러 다니는 동안 다리는 뭘 하고 있었냐면요. 아까 14권 책이 빠진 그 빈자리에 쏙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. 아주 편안한 얼굴로요. 엉뚱한 자리에 있는 건 다리도 마찬가지네요. 다만 다리는 누군가의 시간을 뺏지는 않았어요.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이 불편도 주지만 웃음을 주기도 한다는 걸 다리를 보고 알았어요. 어느새 저녁이 됐어요. 할머니가 서가 앞에 서서 오늘 원래 자리에 돌려놓은 책을 한 번 더 만지셨어요.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혼잣말을 하셨어요. 결국은 상상력이라고요.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떤 결과가 될지 잠깐 더 생각해보는 것. 그게 전부라고요.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. 아주 잠깐, 1분 아니면 몇 초면 되는 일인데 그 시간과 마음을 내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? 아마 그 일의 결과가 안 보이니까 그런 거겠죠. 내가 넘긴 불편이 어디로 가는지, 누구한테 닿는지 안 보이니까요. 그런데 나한테 그게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. 오늘 은유제에서 저는 그걸 봤어요. 은유제 문 앞 칠판에 오늘의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. 나 하나쯤, 이번 한 번쯤이 모여서 누군가의 하루가 어긋난다.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제가 오늘 아무데나 올려놓은 건 없는지 생각해봤어요. 내가 아낀 일분이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1시간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. 그럼 다음에 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은유제에서 소리가.